지난 2024년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자 이에 반발한 재학생들은 24일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11명은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전체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동덕여대 사건 기억하세요? 형사재판이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이세요? 동덕여대 학생회 측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백화치를 하거나 기물들을 파손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감금했다든지 이러한 어떤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찰 측의 주장은 이런 거죠. 재물손괴는 결국은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하는 범죄란 말이에요. 학생회 측에서 어떤 레커로 막 이렇게 낙서를 한다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문구를 적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재물의 효용을 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그것을 제지하려는 교직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학생회 측에서 다수의 위력으로서 이것을 제지했다. 이런 것들이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라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제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회 측은 이제 1차적으로는 그러한 레카 스프레이를 가지고 낙서한 것이 계단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학교 시설에 효용을 해야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설령 효용을 해야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어떤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업무방해도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정당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건데 교직원들이 이런 걸 막으니까 정당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을 막지 마라.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표현의 자유의 어떤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물손괴라든지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돼서 이것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관련 판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침을 뱉는다든지 계란을 이렇게 한두 개 투척한 거 가지고는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하는 데까지는 이르러지 아니했다. 그런 것들은 좀 그냥 물 한번 뿌리고 한번 치우면은 금방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효용을 해야 하는 데까지는 이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회복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사실 고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레카 스프레이를 가지고 욕설을 적는다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문구를 적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원상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이제 들잖아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동덕여대 측에서는 지금 40억 이상을 좀 추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떤 시간과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훼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 법리에 따를 때 재물손괴죄의 구속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재물손괴죄 구속요건 해당성은 인정돼. 그러니까 그러한 행위를 한 거는 맞아. 근데 이제 그것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정당한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행사 측면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다. 형법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것이 어떤 학생회 측의 이제 핵심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적의 정당성이라든지 수단의 적합성이라든지 침해 최소성, 어떤 법익의 균형성, 부가적으로 보는 것이 어떤 긴급성이라든지 보충성, 긴급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최우수단,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었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수단의 상당성이에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언론에 제보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제안한다든지. 근데 꼭 이런 식으로 물리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시위라는 수단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수십억의 피해와 다수의 교직원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단의 상당성, 수단의 적합성이 사실은 이제 부정되면은 그러한 수단을 선택해서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보호하고자 했던 법익이 막대한 재산 피해와 다수의 교직원들에 대한 신체적 피해 이런 것들을 압도할 만큼 그것이 크고 정당한 것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 또 부정되게 되죠. 그리고 아주 긴급한 행위로서 급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정말 최후 수단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죠. 예상 형량은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의사소통 과정이 사실 조금은 부재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처벌 불원서를 지금 제출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재물손괴라든지 업무방해는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것은 가장 우선되는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법원에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러한 점들을 최대한 좀 고려해서 실형 선고보다는 벌금형이라든지 가벼운 집행유예 정도로 해서 선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피해액은 한 46억 정도 되고 동덕여대라는 대학 학교의 이미지도 되게 실추가 됐잖아요. 그런 거는 민사적으로는 해보게 안 될까요? 어마어마한 피해액을 사실 학생들이 이제 받아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명예가 훼손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도 사실 뭐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지만은 사회적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까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형사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마당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다 해서 속된 얘기로 인생은 실전이야 이제 그것을 자교의 학생들에게까지는 행사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학교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어떤 상황과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동덕여대도 사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사실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번 사태를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다 책임지운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어린 학생인 점들을 좀 고려해서 이 사건이 좀 심각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학생들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해야 돼요. 이것이 어떤 재물손괴라든지 업무방해 성립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정당행위다. 이런 쪽에 집중하다 보면은 좀 전혀 반성 안 하고 있네. 일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법리적인 부분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학생들의 인정과 반성, 후회,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다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자신들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 적어도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안 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컨센서스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학생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고 배우고 또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어요.